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세계 여행 타이베이 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구글 맵 연습해 보셨나요? 지도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쉽습니다. 뭘로요? 네이버나 카카오로 연습하시고 실제로 구글 맵도 한 번씩 켜보시고 연습을 한국에서 하신 후에 해외를 나가시면 당황하지 않아요. 아는 길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드디어 번역. 그리고 여러분 환전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 또 여행 특화된 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인데요. 자, 구글 번역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구글 번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다운되어 있지만 혹시 다운로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생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광고, 스폰서가 먼저 뜹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은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열어서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기 제 스마트폰 열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겠습니다. 자, 구글 다운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글 번역기 열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글 번역기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번역을 하시려면 내가 어떤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자, 어떤 언어로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일본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작 언어는 출발 언어는 한국어고요. 도착을 영어로 해놨습니다. 왜?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쉽게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글을 넣어야 될까? 입력해야 될까? 헷갈리시죠? 텍스트 입력. 여기 록칸에 클릭했더니 파란색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여기에 뭐라고 쳐볼까요? 저는 책상이라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테이블이라고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왜?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데스크라든지 다른 유의어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동 파란색을 클릭했었더니 책상 영어로 테이블 그래서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볼까요? 책상, 책상이 나올 테고요. table, 지금 제가 폰 녹음 중이어서 이게 자 table, 테이블이라고 읽어줍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요하신 언어를 번역기로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될 테고요. 이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복사하기입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분이 보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텍스트 입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는 입력을 했다면 옆에 있는 그림판이라는 게 뭘까요? 그림판은 여기 글씨, 글 보이시나요? 펜? 이 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텍스트 입력에다가 입력하시기 귀찮으실 때 화면에 있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쓰세요 라는 보이는 핸드폰에 여기에 쓰세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나무라고 손으로 씁니다. 손글씨. 입력보다 손글씨가 편할 수 있으니까요. 나무라고 했더니 영어로 트리라고 나왔어요. 너무 쉽죠? 텍스트보다 손글씨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판이. 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문자로만 넣을 순 없잖아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마이크. 한번 마이크 켜보겠습니다. 음성과 대화로 가능하대요. 제가 폰에서 마이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한국어를 영어로 얘기해 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눌렀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성입니다. 리스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마이크를 켜볼게요. 내일 오후 3시 2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끝나고 이 마이크를 누르면 돼요. 그랬더니 영어로 완전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서 왔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들려준 내용들이 내가 보관하고 싶어. 혹시 이거는 나중에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 위에 별표 보이시나요? 이 별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네? 하지만 여러분한테 요거는 요 문장, 내일 오후 3시 2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성으로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음성 말고 음성에서 옆에 대화라는 게 보여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폰에서는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폰 보시면 여기 마이크 옆에 대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듣는 중이라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을 이 친구가 쭉쭉쭉 번역하고 있지요. 제가 이 움직이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 별 표시를 멈춰야 이 친구가 그만할 거예요. 번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번역을 쭉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한 말이고요. 상대방은 다른 마이크를 누르면 돼요. 어떻게? 이쪽 걸 누르고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I'm sorry. I can't hear you.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요? 기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아! 그랬더니 마이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영어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이 폰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렇게 한국어로 보고요.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영어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의 마이크를 눌러서 내가 말한 후에 이 내용이 여기 보여주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제 쪽에 있는 마이크 눌러볼게요. 내일 예약을 모레로 바꿔주세요. 자, 내일 예약을 모레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이쪽에 영어로 새로운 문장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Sorry, it's impossible.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이죠.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서 서로 왔다 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대화의 기능입니다. 재밌죠? 제가 외국어가 짧아서 더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핸드폰의 카메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었더니 구글 렌즈가 열어서 여러분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왜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한국어를 영어로 변경해놨죠? 그랬더니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하면서 쭉쭉쭉 제가 썼던 요렇게 제가 만들었던 PPT를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에는 한국어로 돼 있던 게 영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신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 신문을 제 스마트폰에 대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댔더니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 그러면 이 언어를 바꿔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언어에 클릭하시고 프랑스어, 중국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어로 바꿨더니 여기서 프랑스어로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시작해서 프랑스어로 했을 때 우리의 신문은 그렇죠. 프랑스어로 변경돼서 나옵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대로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시나요?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한국어가 프랑스어로, 프랑스어가 한국어로 바뀝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렌즈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렌즈가 인식하는 대로 언어를 바꿔주는 거지만 요 왼쪽에 보면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 요 화살표를 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열려요. 갤러리가 열리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할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일본에서 찍어온 그림인데요. 한국어를 프랑스어가 아니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우선은 일어로 바꿔놓습니다. 일본어가 잘 안 보이면 위에서 돋보기, 여기서 1만 쳐도 밑에 일본어가 보입니다. 일본어를 클릭해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화면에 가져댔어요. 그랬더니 부탁, 다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테이블의 의자는 원래 장소로 되돌리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쵸? 자,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를 켰더니 구글 렌즈가 보이거나요. 두 번째로는 렌즈 옆에 뭐가 보였어요? 구글 카메라를 켰더니 렌즈 옆에 이렇게 여러분이 찍어놨던 사진들에서 여러분이 번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되게 신기한 간판이나 뭐가 봤어. 궁금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찰칵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구글 번역기를 킨 후에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시고 갤러리아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만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겠죠. 어때요? 쉽지 않나요? 너무 재밌죠? 일상에서 많이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저장. 아까 제가 저장했던 거 별표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걸 어디서 찾느냐? 스마트폰 보실게요. 폰 위에 이렇게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눌렀더니 저장된 표현 하면서 내일 3시에 2명 예약해 주세요. 되어 있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저장되어 있는 거 나와 있고요. 취소나 환불되나요? 라고 했던 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를 가지만 필요한 언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해 놓고 저장된 별표 표시 여기 있죠? 별표 표시만 누르면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문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대화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유용하겠죠? 이런 걸 저장 표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계정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분은 파랗게 뜰 거예요. 그런데 계정이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교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권할 뿐입니다. 자, 이제 대화 저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팁은 아니고 좀 권유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3가지 언어는 좀 저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시고 생존을 위한 거. 처음에 낯선 사람에게 말 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실례합니다. 혹은 가장 편한 거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편하겠죠. 안녕하세요라는 문장 꼭 외워서 가십시오.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답이 더 자세할 수도 있고 나를 직접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도 외국인이 나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본 후에 길을 묻는다? 너무 잘 알려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은 후에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좋죠. 또 하나 미안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미안합니다 정도는 그 나라 언어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 구글 번역기로 번역
기능 배우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를 번역해 보시고 여행 가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다음에 뭘 하라고요? 별표 저장하기. 그럼 저장하면 끝인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니 여러분은 번역기에서 별표를 누른 후에 저장된 표현을 보시고 말하고 익히는 거를 연습하면 좋겠죠. 고맙습니다 한번 눌러봤습니다. 중국어로 쉐쉐 되어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은 안 들리겠지만 이 마이크를 谢谢， 키면 쉐쉐라고 중국어 발음이 들려요.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하기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언어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여행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때 데이터가 없다? 혹시 내가 이심을 하거나 심 교체를 하거나 저기 뭐죠? 그 통신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서 가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지역에 좀 통신사 전파가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이 저장해서 가면 너무 좋겠죠. 폰이 안 돼도 폰 안에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언어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일본어는 체크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제 폰에는 일본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 프랑스어가 필요하시면 프랑스어를 클릭. 그러면 프랑스어 다운로드, 오프라인 번역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 상대일 때에도 이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어와 일본어 혹은 여기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지 여러분 이거를 클릭하세요.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쭉 밀면 이렇게 도착 언어가 보여요. 이 언어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어 번째차, 타이베이는 중국어 번째차를 사용하는데요. 다운로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중국에 입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하시면 간체차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싫다 하시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언어를 다운로드했으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그만큼 사용을 했겠죠. 여행 다녀온 후에는 이 언어를 삭제하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한 언어 삭제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요? 대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계정이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회원가입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폰 보실게요. 여기 계정 누른 후에 계정이 누른 후에 다운로드한 언어가 보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다운로드한 언어 클릭. 제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영어도 되어 있고요. 일본어도 되어 있는데 휴지통 표시가 보이면 클릭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다운로드한 언어에서 중국어 간지자 휴지통을 클릭하면 삭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도 폰 보실게요. 폰에서 일본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클릭 했더니 일본어가 91MB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자, 삭제 했더니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운로드한 언어를 삭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언어 다운로드에 가면 든든하시니까 꼭 하시고요. 언어 다녀오신 후에는 언어 삭제까지 하시면 스마트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뭐냐? 구글입니다. 구글 번역기를 다운로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구글에서 바로바로 가능해요. 어떻게요? 자, 요거는 제가 위젯이라는 것을 제 폰에 깔았을 때의 화면이에요. 위젯을 깔면 폰 배경화면에 바로 이렇게 구글이 뜨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글 앱을 열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뭐다?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번역기보다 더 빨라요. 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번역기, 구글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아까 번역기에서 보여줬던 카메라 렌즈가 구글 렌즈가 바로 뜹니다. 그랬을 때 이 카메라 검색으로 여러분이 검색이 가능해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기를 닫고 나갈게요.
홈으로 가서 저는 이렇게 위젯이 깔려 있죠. 여기 카메라를 누르면 되고요. 혹시 위젯이 깔려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글 앱을 클릭하면 구글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똑같은 결과 구글 렌즈가 보입니다. 이 렌즈에서 카메라로 검색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번역기 연습입니다. 여러분도 카메라 스마트폰 들고 구글을 열어보세요. 구글 연 후에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에 그 카메라로 얘를 슬 비춰보세요. 보이시나요? 카메라로 검색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하얀색 네모가 보여요. 요거를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딱 모양이 맞춘 다음에 검색이 아니라 자, 요 빨간색 화살표 보시죠? 하단에 번역 찾으셨나요? 위치 여기 번역 눌러봅니다. 번역을 눌렀더니 일본어를 일본어로 아니죠. 이거 일본어를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하면 되겠죠. 한국어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버튼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보였어요. 어때요? 쉽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헷갈리실 테니까 구글 위젯이 있는 분들은 위젯의 카메라를 누르시면 되고요. 구글 앱이 있는 분들은 앱에서 앱을 클릭, 카메라를 연 후에 카메라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검색 클릭한 순간 자, 제 화면에 있는 요 하얀색 보이시죠? 예. 그래서 밑에 검색이 아니라 번역을 눌러주는 거예요. 번역을 눌러줬더니 일본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와! 너무 빠르고 쉽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구글 렌즈가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빠르다. 구글 앱이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빠르다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언어가 나왔어요. 이 언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언어 설정 번역기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구글이 있어요. 구글을 키자마자 카메라를 열어요. 카메라로 이 글씨를 가져다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 검색, 과제 중에서 맨 왼쪽 보이시죠? 화살표 번역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태국어래요. 아까 분명히 우리 일본어 하고 있었죠? 한국어와 일본어를 하고 있었는데 렌즈가 알아서 이 언어가 어느 언어인지 찾아줍니다. 제가 길 가다가 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종교는 없고요. 다만 외국어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태국어가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현상. 너무 재밌죠,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번역기를 키면 언어 설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구글을 키면 내가 모르는 언어도 바로바로 번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을 훨씬 더 추천해 드려요. 하지만 복잡하고 긴 문장을 한다거나 내가 필요한 문장, 예약을 변경해 주세요. 몇 월 며칠 예약했던 누구누구입니다. 투윈룸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걸 저장할 때는 번역기가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요. 자, 드디어 환전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환전 필요하죠. 자, 은행이 있고요. 모바일이 있습니다. 뭐가 편할까요? 당연히 모바일이 편하겠죠. 어떻게? 편리하고요. 저렴하고요. 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환율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환전은 모바일로 합니다. 은행 갈 필요 없어요. 날 춥고 더운 날, 비 오는 날 은행 가지 마시고 모바일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우선 외화 선불식 충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지갑에 돈 넣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갑에 외국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출발합니다. 그 이유가 요런 카드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다 돼요? 됩니다.
지갑에 넣어가던 외국 돈을 이 카드에 넣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느냐? 첫 번째, 앱을 깔아야 되겠죠?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카드 신청을 하면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실물 카드가 옵니다. 실물 카드가 오면 여러분이 이 카드에 외화를 충전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이 외화 통장으로 가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다시 이 카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결제, 당연히 신용카드처럼 쓱 긁거나 요즘은 탭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와이파이 표시 있는 곳에 가져다 대면 알아서 띠링 하고 결제가 되죠. 삼성페이 결제하듯이 결제하시면 되고요. 잔액이나 내가 사용했던 것들은 문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태블릿 월렛이라는 앱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요. 앱은 폰 안에 이렇게 앱이 보이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이곳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편리해서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거 은행 어느 지점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고요.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은 앱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트래블 월렛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실물 카드가 옵니다. 아까 지난 화면에서 보였던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이 화면에 이런 카드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환율 우대가 정말 저렴해요. 여러분이 뭐 은행에 VVIP신 분들은 뭐 90%까지 된다? 그거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붙잖아요. 수수료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사용하실 때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내지만 이거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혀 없고요. 또 아까 지갑에 외국 돈 꽂아가냐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ATM기 아시죠? 은행마다 있거나 편의점마다 있는 ATM기에서 그냥 카드 넣고 출금하시면 돼요. 소매치기 걱정 없겠죠? 그러면 내가 결제한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외국 돈을 입금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는 돈도 적고 카드만 잘 관리하면 지갑 훔쳐갈 일 없고요. 지갑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끝이지만 내가 카드를 잃어버리면 스마트폰 앱에서 카드 정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려도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곳에서 대중교통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떠냐면요. 카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는 버스나 기차나 지하철에도 이런 표시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하철 탈 때 여러분 탭 이렇게 딱 찍고 가시죠. 긁는 거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외국 나가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은행 가서 비싼 돈으로 환전하고 돈 잃어버릴까 봐 소매치기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외화 선불식 충전 카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짠! 환전할 때 결제할 때 수수료 없고요. 연회비가 없습니다. 체크카드이기 때문이고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현지 ATM기에서 외화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 그 이유는 나라별로 해당 은행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해당 은행이 어디냐? 그때는 여러분이 가신 나라와 은행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시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신청하셨던 여행용 전용 카드 앱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AI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트래블 월렛, 트래블 로그, 토스뱅크, 솔 트래블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도 트래블 월렛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트래블 월렛은 연동은행이 제한이 없고요. 하나은행, 토스, 신한은행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에서
이외에도 더 많이 지금은 늘었을 겁니다. 주거래 은행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되 내용을 비교해 보십사 하고 제가 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발급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동은행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트래블 월렛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요. 지원하고 있는 해외의 돈들도 46개 나라의 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결제 수수료는 다른 거는 전부 다 무료지만 트래블 월렛은 달러나 엔, 유로만 한정에 한해서 요 세 통화에 한해서만 결제 수수료가 무료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불을 환전했다가 50불을 사용하고 50불이 남았으면 다시 재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수수료가 1%가 들어간다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에서는 무료가 있으니까 요런 건 여러분이 사용에 따라서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고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은 선생님들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혹은 트래블 월렛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죠?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번역기 배웠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정말 다양한 언어 190개 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 설정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렌즈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글 렌즈가 빠른 이유가 뭐다? 번역기를 켜서 언어 설정을 해야 되지만 구글에서 렌즈를 활용하면 내가 어느 언어인지를 모르지만 바로바로 검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진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구글 번역기와 일반 구글 앱 두 가지 모두 다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갈 때 급하면 찍으세요. 찍고 여유 있으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답답한 상황을 훨씬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외화 선불 충전 카드 있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은행 가서 해외여행 갈 건데 체크카드 좋은 게 있다면서요. 추천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단 트래블 월렛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앱으로밖에 안 되고 앱 다운로드한 후에 회원 가입 또 카드 발급한 카드 여러분이 또 외화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그 앱을 깔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번씩 쭉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걱정 없이 해외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번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AI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호텔과 비행기편 예약을 해봤고요. 세 번째 구글 맵을 통해서 지도 찾기, 길 찾기, 저장하기 했고 네 번째 번역까지 이렇게 4번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예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 24시간 안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행 너무 설레고 좋죠. 여러분이 항상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여행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반복하셔서 연습하시면 누구나 여행 가능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